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글로벌 국익 정치 시간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 정인태입니다. 정책 전략가 정인태 신지식인. 네. 왜 국민 배당금제 중산주의에 꽂혔는가,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신지식인입니다. 그래서 정부로부터 정부 부처 장관상을 받은 우수 신지식인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24명의 우수 신지식인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신지식인, 우수 신지식인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정책 전략가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대통령 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한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되셨는데 제가 이제 대통령 대통령 예비 후보 때 이제 정책특보 임명장이 내려온 거예요. 근데 그 정당의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이제 간부죠, 간부가 저를 여의도로 불렀습니다. 여의도로 불러서 어떤 뭐 술집 같은 데로 가더라고요. 가면서 그 술집의 주인 여자분을 앉혀놓고, 근데 애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이 여자분 신발에다가 침을 뱉고, 그리고 그거 빨아먹으라 그러면 빨아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야지 정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저는 황당했습니다. 그때 황당했어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뭐 언론사, 유명 언론사 기자도 있었고, 그리고 또 연예인도 있었어요. 연예인도 있었는데, 제가 진짜 그 임명장을 그 술판에다가 빵 하고 던졌습니다. 그걸 던지면서 사람 잘못 봤어요, 내가 이렇게 딱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탁 나가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자가 막 저를 쫓아오면서 하는 얘기가, 선생님 같이 순수하신 분은 정치권에 들어오시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진짜 선생님 상처받으실까봐 저는 너무너무 가슴이 조마조마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진짜 또 한 번은 한 분이 뭐 대통령 아주 중요한 정책을 맡는 분이신데, 그분이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자네 그 머리를 좀 빌릴 수 있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네 머리를 좀 빌릴 수 있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그분이 저를 알아봐 준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막 엄청난 전략을 짜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한 전략들을 막 짜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분의 인생에서 가장 화려한 시절을 맞이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략을 짜냈는데, 이분이 이제 저한테 무슨 저는 돈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무슨 8조가 든 그러한 통장이라고 하면서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좀 도와주면은 남은 인생을 아주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게끔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제가 죄송합니다,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분을 떠났어요. 그분이 계속 저를 찾아서 계속 연락을 하고 막 찾아오고 했습니다. 저희가 안 만났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제가 바라는 세상은 맑은 세상이에요. 정의로운 세상입니다. 예. 제가 제 배 채우려고 그렇게 했으면은요, 안 삽니다. 그래서 제가 뭐 대통령 자문 헌법기관에 자문위원을 4년을 했어요. 4년을 하고 여러 정치권을 제가 경험을 해봤습니다. 뭐 여러 대통령들을 진짜 보고 만나보고 또 대화도 해보면서 진짜 저는 참 정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왜 국민 배당금제 중산주의에 꽂혔는가,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전에 제가 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여당에서 저한테 비례대표 출마를 추천하려고 하는데 출마 의사가 있느냐, 그래서 제가 정중하게 거절했거든요. 그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국민 배당금제 중산주의를 이 허경영 대표의 이 유튜브를 접했어요. 제가 접하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와,
이거는 민주주의 완성 아닌가. 국민이 주인이고 국민이 주주. 예? 국민이 당연히 국가의 재산은 국민 거니까 국민에게 돌려주는 게 당연하고 국민은 당연히 수령할 그러한 권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세금만 내고 지원금 준다고 감시하고 뭐 각장 조사해갖고 지원금을 쭉 줬거든요. 찔끔찔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겪었던 얘기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점점 우리가 길들여지는 거예요. 또 하나의 노예가 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닌데 국민이 주인이라고 맨날 얘기하면서 사실상 국민이 아니었어요. 근데 국민 배당금제는 경제 자유의 완성인 겁니다. 경제 민주화의 완성인 거예요.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그리고 공산주의의 문제점이 뭐냐면 부익부 빈익빈이거든요.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공동으로 우리가 일해서 집에 가보면 엄청난 부자에다가 그냥 가정부를 막 몇 명씩 두고 막 인사를 시키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 사회주의가 아니네? 그쵸? 당연히 이제 사회주의자들이 이제 그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면서 자기들이 이제 독차지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부자인 거예요. 자본주의 마찬가지죠. 예? 진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계속 아르바이트를 해야 돼요. 아르바이트 하면서 몸 가누기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몇 가지씩 했다 그래요. 제가 아는 분도 아주 그냥 아르바이트를 몇 가지씩 하고 오직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이제 누드 모델도 했다 그래요. 누드 모델. 그래서 난 그분이 참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누드 모델도 하고 뭐 각종 그냥 뭐 아르바이트로 이제 이렇게 그 과외도 하고 일도 하고 자기의 삶은 계속 그 아르바이트의 연속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참 대단한 젊은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잘 사는 사람들은 그냥 좋은 과외를 받고 좋은 대학을 가가지고 또 이제 거기에 부모 찬스에서 좋은 취업까지 가서 진짜 결혼할 때 부모가 지원해줘갖고 좋은 집에다가 좋은 차에다가 좋게 부를 누리고 삽니다. 예, 물론 뭐 나쁘다고 제가 보는 것은 아니에요. 예? 그런데 정부가 방관하고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 저도 이제 상속세 폐지, 예? 증여세 폐지, 재산세 폐지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정부가 방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중산주의가 나온 거죠. 아니 배고픈 자들에게 달리기를 시키고 아주 충분히 먹고 관리하고 몸 철저하게 관리한 사람하고 달리기 시합을 하면은 그 공정한 경쟁이냐라는 거죠. 허경영 대표 얘기가. 그러니까 결혼할 때 결혼 수당을 주자. 출산하면 출산 수당을 주자. 진짜 뭐 산후조리도 못하고 진짜 뭐 출산하고 나서 애 관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애를 뭐 한 조금만 키워놓으면 어린이집으로 보내야 됩니다. 왜냐면 맞벌이 하지 않으면 못 사니까. 그러니까 출발점이 너무 달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빈곤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서민들이 그냥 막 자살하고 엄마가 죽고 딸이 죽고 또 젊은 부부가 애를 죽이고 자기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비난을 해요. 저는 막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자식을 죽이고 눈물이 납니다. 그런 시대에 국민 배당금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중산주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이 결혼수당, 예? 그 다음에 또 그 양육수당, 예? 양육수당, 자녀를 키울 수 있게끔 양육수당, 출산하면 출산수당. 이게 이제 지방 소멸, 인구 소멸 문제, 예? 인구 절벽 문제,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르신들은 자녀 키우라고 아주 등골 빠지게 일을 한 거예요. 그냥 평생을 자녀들을 보지도 못하고 그냥 뭐 새벽에 나가서 밤에 들어와서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저도. 근데 나중에 자녀들이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간극이 생긴 거예요. 자식이 나쁜 게 아니라 간격이 생겨버린 거예요. 간격. 엄마는 곁에 있었고 아빠는 멀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단어가 뭐냐 그러니까 mother 그랬어요. 엄마예요. 엄마. 아빠는 어디 있어? 72밖이에요. 72밖. 그러니까 아빠들이 서러운 거예요. 왜? 내가 등골 빠지게 이렇게 했는데 알아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방 구석에서 맨날 누워 계시고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공원에 가면은 그냥 멍하니 계시는 거예요. 이럴 때 이분들한테 우리가 건국 공로 수당, 그러니까 이게 이제 노후 복지 수당을 주는 거죠. 막 그렇게 사시면서 노후 준비를 못한 거예요. 65세 이상 50%가 노후 준비를 못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빈곤 노인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주 그냥 폐지 줍고 막 이러시면서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계신 겁니다. 자식들 눈치 보고 용돈, 그러니까 완전 천덕꾸러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야, 이 건국 공로수당을 이 얼마나 애민 정신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걸 미친놈이라 제가 이제 당해야 돼요. 제가 이제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 대학에서 강의하는데 제 대학 강의를 막 폐강을 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른 소리 하면 막 폐강해 버리는 겁니다. 네? 오죽하면 제가 대한민국을 떠났다 그랬잖아요. 예? 대한민국을 떠나가지고 5년이라는 세월 동안 대한민국을 떠나 살았다니까요. 진짜 다시는 내가 진짜 이 대한민국에 내가 진짜 정치인들하고 대한민국 공무원들 안 보고 산다. 이렇게 하고 대한민국을 떠났다니까요. 그런데 야, 제가 이거 국민배당금제 중산주의 보고 막 꽂혔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결심을 한 겁니다. 이거 내가 알려야겠다. 예? 저는 허경영 대표하고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거 알려야겠다. 이거 알려서 정말 국민배당금제 중산주의 이것이 대한민국에 실현될 수 있게끔 해야겠다. 이 각오를 지금 하고 지금 목이 터지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심장이 아파요, 저는 지금. 심장이 아픈데도 제가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책 전략가 정인태 신지식인 한번 검색해 보세요. 예,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나올 겁니다. 다음 네이버 같은데 검색해 보십시오. 제가 왜 미친놈을 각오하고 사회에서 매장될 각오를 하고 진짜 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분들 제 얘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살 길이 열릴 겁니다. 여러분들 오죽하면 소상공인 당을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국민배당금제, 중산주의 이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들 살 길이 열릴 겁니다. 네, 꼭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